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오늘 배당락이지만 생각보다는 시장이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장 기대해보면서 원은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무척 강합니다. 텔레칩스는 10%대 급등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또 현대오토에버와 퓨런티오도 강세인데요. CES를 앞두고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CES 2021부터 시작을 해서 2024까지 이제 내년에 또 1월 9일부터 CES 2024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항상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첨단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AI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런 시대적인 부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혁신을 현재 기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도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가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텔레칩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우리가 이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칩스 앤 미디어와 더불어서 상당한 강세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이루어내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앞서 전고점에 대한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는 구간이 존재를 하지만 그 구간 자체를 현재는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현대오토에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 내 유일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바로 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8월 5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뭐 2배 가깝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전고점에서 큰 이슈 없이 그냥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 재료에 대한 노출도 없었고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인위적 상승이 상당부 불러올 수 있다라고 보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과 더불어서 1월 중순까지는 상당한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퓨런티어라든지 또는 이제 넥스트칩 같은 또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 정도는 우리가 1월 중순까지는 가져가 보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월 중순까지는 계속 주목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좋은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 제약바이오 말씀하면서 2024년을 앞두고 제약바이오 한 종목은 꼭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 네, 뭐 우리 고미정 앵커 빼고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요? 농담이고요. 뭐 그만큼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오늘 급등 양상을 또 보이고 있는 기업이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또는 대형주선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이제 거래 정지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이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또 합병의 이후에 1월 10일부터 또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2021년도까지는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한 특수효과가 좀 발생을 했다면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약 3년 동안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다시 한번 드리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급등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에 대한 수수료 자체를 좀 더 많이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현재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그리고 이런 기술 이전의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레고캠 바이오 오늘까지 해서 뭐 70% 이상 또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하는 양상인데 충분히 뭐 2배 이상까지 넘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니까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JW 중해제약 같은 기업들이 현재는 또 신약에 대한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위주로 좀 보시더라도 충분히 현재는 성과를 좀 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형주에서
쪽에서는 한미약품, 네. 조금 더 작게 본다면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네. 그럼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뭐 JW 중해제약과 JW 셀트리온 정도는 아직까지 셀트리온. 큰 상승이 없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룹주가 다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슈가 참 많긴 합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이 포스코 홀딩스가 반도체용 희귀가스를 생산할 거란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뭐 철강부터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까지 사업을 더 강화할 거다 이런 네. 기대가 커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포스코 비전 2030 프로젝트에 대한 전략을 보면 포스코가 앞으로 해나갈 방향은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상황들인데 결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수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소재로서에 대한 기업의 탈바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철강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건설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들이 포스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포스코를 이끌고 있는 네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조금 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제 그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주주에 대한 비중과는 좀 다릅니다. 그만큼 이제 이사가 결정되고 그 이사의 포스코 그룹 내에서 대표이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결국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게 되게 되는데 내년 3월 달에 이제 최종호 회장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임이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2023년도에 경제사절단에 한 번도 불려가지 못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는 포스코가 좀 더 탈바꿈을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또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오늘이냐? 우리가 어제까지는 배당에 대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2023년도 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지만 올해 지금 현재 2024년도 1월 2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시장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락이 모든 권리락이나 배당락이 오늘로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매수를 하더라도 주중 매물에는 내년 걸로 그 기록이 됩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은 D+2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매도를 치더라도 1월 2일 날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포스코 그룹의 오늘 상승 자체는 2024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포스코 홀딩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골자를 본다면 이 지주사에 대한 성격이 강한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재평가를 좀 더 볼 수 있는 과정이라 보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도 전고점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던 구간이 상당한 윗꼬리로 나타나고 있지만 충분히 이 구간까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부분이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2차 전지 또는 포스코 그룹을 단기적인 성격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 성격으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놓여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주 상승 네. 이유에 대해서 다른 곳에선 들어볼 수 없었던 뭐 개인적인 견해이긴 네. 하지만 그런 통찰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사실 이제 우리 고미정 앵커하고 저하고 이 텐텐베거 4월 달에 포스코 네. 그룹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또 유튜브에서 10만 뷰 이상이 또 나왔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찾아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우리 고미정 앵커 얼굴이나 저를 보면서 또 포스코 그룹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24년에 포스코 그룹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 들고 오셨다면서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그 후공정 같은 경우는 워서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팹리스 또는 전공정 장비, 칩리스 뭐 이쪽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기업이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쪽도 이제 후공정까지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포장 또는 이제 목적에 맞게끔 절단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뭐 규격에 맞게끔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패키징이라고 하기 때문에 패키징은 이제 거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약 20년 정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패키징 이후에 또 테스트를 해서 되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물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4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뭐 이 중에서 본다면 이제 네페스 아크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이 되어서 나온 기업이 이 네페스 아크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여타의 테스트 기업들과 조금 다른 부분은 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좀 더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페스 아크를 좀 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한 29,800원, 그 손절가는 24,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